제가 경험한 것은 유토피아였어요. 서울을 무시하던 영국의 주택균형발전부 최고 간부가 말했습니다. 원래 도심의 강은 더러운 물 아니었나요?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단 게 믿기지 않아요. 한국을 다녀온 시장들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스페인 마드리드와 미국 시애틀로 돌아가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도대체 더러움의 상징인 하천이 어떻게 극찬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를 사로잡아 청계천을 따라하게 만들었는지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시애틀에 거주하며 수십 년간 시애틀의 종합도시계획을 주관해 온 도시계획개발위원회에서 일하는 엘리엇 케인이라고 합니다. 시애틀의 구석구석 제 손길을 안 거친 구역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한 가지 시애틀의 하천 개발 사업에 들어가며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도심의 하천은 더러운데 어떻게 시민들을 만족시킬까 밤낮으로 고민했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여행 다녀온 동료의 한국의 청계천을 보고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죠. 그리고 만난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사냥하며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시애틀에서 30년 넘게 도시 개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하천이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서울처럼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에서 말이죠. 미국의 어떤 도시든 도심 하천이라고 하면 오염된 물과 악취,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 다니는 골칫거리였으니까요. 동료 잭슨이 한국 출장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엇, 정말 놀라운 걸 봤어. 서울 한복판에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물이 맑고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놀고 있더라고. 우리 시애틀 하천 프로젝트 참고 삼아 꼭 보고 와.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죠. 잭슨, 한국 정부가 관광 홍보용으로 잘 꾸며놓은 걸 본 거 아니야? 실제로는 다를 텐데. 하지만 잭슨은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엘리엇. 내가 도시계획 일을 20년 했는데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 진짜야. 그리고 단순히 물만 깨끗한 게 아니라 밤낮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거기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시애틀 시내를 흐르는 더웨미 시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정화 사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거든요. 냄새도 나고 물색도 탁하고 무엇보다 밤에는 노숙자들의 거처가 되어서 안전하지도 않죠. 그런데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서 하천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그동안 수많은 도시를 봐왔거든요. 뉴욕의 허드슨강,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생강까지. 모든 도시가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정작 그 하천들은 시민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관광객들이나 가끔 구경하는 곳이지 현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던 시애틀의 하천 재개발 프로젝트는 정말 난제였습니다. 시민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 때문에 진척이 없었어요. 시의회에서는 예산만 낭비한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은 왜 다른 도시처럼 못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잭슨의 이야기는 마치 신기루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고민해온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휴가를 내고 개인 비용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전에 청계천에 대해 미리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진들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물이 너무 맑고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분명 홍보용 사진이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했죠. 특히 제가 가장 의심스럽게 본 건 밤 사진들이었어요.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천가를 거닐고 있는 모습들 말이에요. 시애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밤에 하천가를 걷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이건 완전 연출된 사진이야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을까?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특별한 걸까?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단순한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청계천 가보시려고요? 택시기사가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그렇지만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밝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좋은 곳이죠. 특히 저녁에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낮에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오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산책하러 많이 와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까지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걸 보니 정말 특별한 곳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시애틀에서는 택시기사에게 더웨미시강 추천해달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저을 텐데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는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라고 할 텐데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이긴 하지만 무질서하거나 혼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계적이고 조화로웠습니다.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 깔끔했고 거리도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택시기사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럼 청계천 꼭 보세요. 우리나라 자랑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못 믿겠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곳일까? 외국인들이 놀랄 만큼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궁금했어요. 내일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청계천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청계천까지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더니 그분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 청계천이요?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죠. 언제 가보실 거예요? 내일 낮에 가보려고요. 낮도 좋지만 저녁이나 밤에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조명도 켜지고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활기차거든요. 또 밤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밤에 하천가를 가라고 추천하지 않거든요. 특히 혼자 온 관광객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밤을 추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 걸어다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느긋하게 걸어가시고 정말 신기했어요. 시애틀에서는 밤 11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아침 8시쯤이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유로웠어요. 뛰어가거나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 산책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청계천 쪽으로 돌아서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물이 정말 맑았어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투명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물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물속에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따라 걷고 계셨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하는 분들, 정장 차림으로 출근길에 잠깐 들른 듯한 분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모님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시는 분,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경계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물의 상태, 주변 시설, 사람들의 행동. 모든 걸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웠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물의 깨끗함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도시의 하천보다도 깨끗했습니다. 투명도가 정말 높았고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가끔 새들이 내려와서 물을 마시거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생태계였어요. 두 번째로 놀란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무릎까지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놀란 건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웠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음악을 듣는 사람, 그냥 멍하니 물을 바라보는 사람.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청계천에서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잠깐 산책하고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이 시애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천가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는 건 시애틀에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우선 물이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음식을 먹을 분위기가 안 되고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3, 4, 5 모여서 간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건전했어요. 담배를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치킨이나 맥주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정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정말 훈훈했어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밤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낮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였어요. 밤 9시쯤 되니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열리고 작은 플리마켓도 열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정말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야경을 구경하고 시애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이게 정말 현실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30년간 도시계획 일을 해오면서 이런 곳은 처음 봤거든요. 정말 꿈 같은 곳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청계천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시애틀에서 30년간 고민해온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6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조깅하시는 분들, 태극권 하시는 분들,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이어폰까지 끼고 말이에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여성이 혼자 하천가를 달린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한 분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조깅하세요? 네, 벌써 3년째요. 새벽 공기가 정말 좋거든요. 혼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에게는 청계천에서 새벽에 혼자 조깅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안전이 당연한 것이구나.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계속 관찰해보니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넘어지면 즉시 도와주고 길을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강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였어요.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우러진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혀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점심시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벤치에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을 놓고 잠깐 다른 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러다가 도난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분위기였어요.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직장인이 노트북을 벤치에 놓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본인의 우산으로 그 노트북을 가려주시더라고요. 노트북 주인이 돌아와서 깜짝 놀라며 인사드리니까 할머니는 당연한 일이야라고 하시며 그냥 가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지?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어요. 오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청계천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 구간의 특징을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천천히 걸어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상류 쪽은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고 커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정말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중류 쪽은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정말 화목한 모습들이었어요.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행동이었어요. 물장난을 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인데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하류 쪽으로 가니까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는 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마치 큰 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수준이 높더라고요. 기타 연주하시는 분, 노래하시는 분,
마술 보여주시는 분. 다양한 공연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공연하고 관객들도 질서 있게 구경하고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공연을 보고 박수도 쳐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자발적으로 후원금도 주고 정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 진짜 소통이 있었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더라고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맥주 마시는 사람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청계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까지 끼고 말이에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하천가를 달린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곳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거지? 어떤 비밀이 있는 거지? 그 여성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잘못 생각해왔던 건 아닐까?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청계천에서 본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었어요. 도시의 하천이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봤어요. 시애틀로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단순히 청계천을 따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본질이 뭔지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설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다음 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청계천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조깅하시는 분들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인데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청계천에서 운동하세요? 집 근처에 공원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요.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들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글쎄요, 딱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오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사람들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냥 편안해져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느꼈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다는 걸요. 두 번째로 만난 건 30대 여성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청계천에 들러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이 여기서 멀지 않나요? 아니요, 사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여기 들려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기분 좋게 해주나요? 물소리 듣고 새들 보고 사람들 보고 그냥 평화로워져요. 회사 가기 전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출근길에 일부러 돌아서 오는 이유가 마음의 여유 때문이라니요. 세 번째로 만난 건 70대 할아버지셨어요. 매일 아침 새들에게 먹이를 주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청계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요. 벌써 15년 넘었나? 매일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여기 오면 기운이 나요. 새들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청계천이 왜 좋은지 알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나이도 직업도 돈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회사원분께 물어봤죠. 매일 여기서 점심 드세요? 아니요, 가끔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와요. 왜 하필 청계천인가요?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오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또 다른 직장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물만 바라봐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죠?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계셨어요. 오후에는 학생들과도 이야기해봤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벤치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죠. 학교 끝나고 자주 여기 와요? 네, 거의 매일이요.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 안전하잖아요.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천가에 혼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또 다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뭐하고 놀아요? 그냥 이야기하고 간식 먹고 가끔 숙제도 하고.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도 풀리고요. 학생들에게도 청계천은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이었어요. 저녁에는 가족 단위로 온 분들과 이야기해봤어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온 부부에게 말을 걸어봤죠. 아이와 자주 여기 오세요? 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와요. 아이가 물 보는 걸 좋아해서요. 밤에 나와도 안전한가요? 당연하죠.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앞보다 안전해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부부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밤에 3살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밤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천가에 간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할머니 한 분께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손자와 자주 여기 오세요? 네, 손자가 여기 오자고 해서요. 물고기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밤늦게까지 계셔도 괜찮으세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청계천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말이에요.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밤이 되면서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데이트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맥주 마시는 사람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경계하거나 주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자주 여기서 데이트하세요? 네, 여기가 제일 좋아요. 조용하고 예쁘고 무엇보다 편안해요. 밤에 나와도 안전한가요? 그 질문을 듣고 두 사람이 다 웃더라고요. 안전하다니요? 당연히 안전하죠. 여기가 어딘데요? 또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 30대 남성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자주 여기서 만나세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집에서 마시는 것보다 여기가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시원하고요. 혹시 문제 생기거나 위험한 적 없었나요? 문제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사람이 다 착한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의 안전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혼자 산책하고 계시던 50대 여성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혼자 밤에 산책하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다니요? 왜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이 혼자 밤에 하천가를 걷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래요? 여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저 매일 밤 여기서 산책해요. 벌써 몇 년째인데 단 한 번도 무서운 적 없어요. 사람들이 다 좋거든요. 혹시나 해서 늦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걷긴 하지만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청계천의 진짜 비밀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진짜 안전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싶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청계천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이 놀라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 관계자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시는 박정호 과장님을 만났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군요. 청계천에 관심이 많으시나 봐요. 네,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박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다는 게 정말 큰 결단이었거든요. 교통 체증도 걱정되고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고. 그런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나요?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전이 있었죠. 단순히 하천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중심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비전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물론 많았죠. 우선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큰 문제였어요. 한강물을 끌어올 수도 있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검토했죠. 결국 한강물과 지하수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일 수질 검사를 하고 정화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물에 직접 들어가서 놀기도 하니까 수질 관리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박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 비결은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행히 시민들이 정말 사랑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세요.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고 시설물도 잘 보호해주시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이게 청계천의 진짜 비밀이에요.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오후에는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관리사무소 김민수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청계천 현장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글쎄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정말 놀라워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거의 없고 시설물 훼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청계천을 보호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많죠. 누가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시민이 치워주고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주변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주의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김 소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특히 밤에 보면 정말 신기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고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해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 방해하지도 않고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순찰도 하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안전은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서로 관심 갖고 지켜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청계천 시민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장을 맡고 계신 이순자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요. 벌써 10년도 넘었나? 처음에는 몇 명 안 되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질서 유지도 하고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그냥 청계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죠. 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이순자 여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청계천 생겼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생기다니. 그래서 자주 나와서 구경했는데 가끔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하면 그냥 주워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청계천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좋은 분들이라서 재미있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분도 만나봤어요. 70대 할아버지이신 최병우 씨였어요. 매일 나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요. 할 일도 없고 여기 나오면 기분이 좋아져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면서 쓰레기 있으면 줍고 길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내해주고 그런 일들이요. 보람을 느끼시나요? 최 할아버지가 정말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 덕분에 청계천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지키고 가꾸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런 시민의식이 청계천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인 것 같았어요. 밤늦게까지 청계천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을 자신의 공간인 것처럼 아끼고 보호한다는 거였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행동이었어요. 부모가 보고 있지 않아도 물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힘을 느꼈어요. 또 놀라웠던 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고 정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마치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청계천에 있었어요. 새벽 1시쯤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서 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청계천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 정신 때문이라는 걸요. 행정당국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시애틀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청계천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사흘간의 청계천 체험 후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곳이 제가 본 것만큼 안전한지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어요. 제 가방을 벤치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가방이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 벤치를 골라서 제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갔어요.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 카메라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만약 없어진다면 정말 큰일이겠지만 그래도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10분 후에 돌아왔는데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만진 흔적조차 없이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가방이 떨어질 뻔한 걸 누군가가 안쪽으로 밀어놓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다니요. 두 번째 실험은 좀 더 과감했어요. 지갑을 벤치에 실수로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척 해보는 거였어요. 시애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험이죠. 지갑을 떨어뜨리면 30초 안에 사라질 테니까요.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해봤어요. 지갑을 떨어뜨리고 모르는 척 걸어갔는데 30초도 안 되어서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돌아보니 50대 아주머니께서 제 지갑을 들고 뛰어오고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찾으셨네요. 외국분인데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주우러 뛰어와 주시다니요. 시애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세 번째 실험은 더욱 놀라웠어요. 밤 10시쯤에 혼자 벤치에 앉아서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는 척 해봤어요. 관광객이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5분도 안 되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혹시 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호텔을 찾는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지하철 타시면 돼요. 몇 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학생이 가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길 찾으셨어요?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따뜻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번째 실험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부러 벤치에서 졸고 있는 척 해봤어요. 밤늦은 시간에 외국인이 혼자 잠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시애틀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깨우지는 않으면서도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살짝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주변을 지켜보고 마치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났는데 제 옆에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5번째 실험에서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부러 많은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떨어뜨려 봤어요. 이건 정말 과감한 실험이었죠. 하지만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한 청년이 봉투를 주워서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거 떨어뜨리셨죠? 봉투를 받아보니 돈이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뭔가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하며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청계천은 정말로 안전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안전은 시설이나 경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청계천을 떠나기 전에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던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조깅하던 아주머니, 새에게 먹이 주시던 할아버지, 자원봉사하시던 이순자 여사님. 외국에서 오신 분이네요. 아직 계셨어요? 내일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가려고요. 그래요? 우리 청계천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이순자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이 모두 함께 가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 청계천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소중히 여기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더욱 애착이 생기는 거고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마당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새에게 먹이를 주시던 최병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며칠 전에 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외국에서 오신 분. 청계천 구경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더 특별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특별한가요? 그냥 할 일 없는 늙은이가 심심해서 나오는 건데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계천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 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서로 믿고 배려하면 어떤 곳이든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청계천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난 며칠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느꼈어요. 청계천은 단순히 아름다운 하천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믿고 배려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공공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은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시애틀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청계천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청계천의 정신을 배워서 시애틀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애틀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일은 동료들에게 청계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시애틀 도시계획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청계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하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게 말입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정말이요? 밤에도 안전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밤 10시에 가족들이 산책하는 모습,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 아이들이 물에서 뛰어노는 모습. 동료들은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인가요? 조작된 영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안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저는 청계천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엘리엇, 문화가 다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변화는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민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가정하고 온갖 규제와 제한을 만들었죠. 하지만 청계천은 정반대였어요. 시민들을 믿고 자율에 맡겼더니 스스로 지키고 가꾸더라는 거예요. 부시장 데이비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우선 시민들과의 소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율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날 회의 후에 여러 동료들이 따로 찾아왔어요. 엘리엇, 정말 가능할까? 우리 시애틀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어떻게? 시설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민 의견 수렴부터 시작했어요. 시애틀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부터 파악하기로 했죠. 시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시민들의 의견이었어요. 안전하게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밤에도 산책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모든 의견이 청계천에서 제가 본 것들과 일치했어요. 시애틀 시민들도 똑같은 걸 원하고 있었어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밤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문제는 어떻게 그런 곳을 만들 것이냐는 거였죠. 시민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좋은 공간은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시설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가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공청회 후에 자원봉사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2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연령대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은퇴하신 분들, 주부들.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자원봉사자 모임을 열었을 때 저는 청계천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청계천의 성공 비결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공간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거죠. 자원봉사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질문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청계천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가능해요. 그날 모임 후에 정식으로 시애틀 하천시민위원회가 결성되었어요. 몇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웨미시강 일부 구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청소도 하고 화단도 가꾸고 안내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하천가에 가는 걸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과 함께 와서 물고기도 관찰하고 산책도 하고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해가 지난 후 시애틀 타임스에서 기사를 써줬어요. 시애틀 하천 프로젝트 시민 참여로 새로운 전기 마련 기사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한 성공 사례라고 소개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더욱 기뻤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 웨미시강 근처에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자주 가게 돼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물고기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밤에도 안전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활기차져요. 물론 아직 청계천과 같은 수준까지는 못 미쳐요.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어요. 청계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다른 도시들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시애틀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우리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답입니다. 시민들을 믿고 함께 만들어 가세요. 청계천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시애틀을 바꾸었고, 이제 더 많은 도시들을 바꾸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시애틀의 하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더 웨미시강 연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었어요. 청계천에서 본 그 모습들이 시애틀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계셨어요. 매일 아침 하천을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와서 봉사하시는 부모님들,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학생들. 정말 청계천에서 본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영국 런던시에서 재개 자문을 요청한 거였어요. 템즈강 재개발 프로젝트에 시애틀의 경험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케인시의 청계천 마이너스 시애틀 모델이 유럽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 청계천에서 받은 충격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니. 한국의 작은 하천이 만들어낸 파장이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한 거였어요. 런던시청에서 열린 국제도시계획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어요. 청중석에는 유럽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청계천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청계천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자
청중들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이것이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하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밤에도 안전한가요? 어떤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경찰 순찰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과 통제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할 때, 시민들이 그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여길 때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집니다. 런던 시장이 직접 질문했어요. 그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들의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시민들을 처음부터 참여시키세요.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완성된 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곳을 남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발표 후에 많은 도시들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청계천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작은 하천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니요. 몇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범 사례로 청계천을 선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유엔 본부로 초청해서 전 세계 도시계획 담당자들 앞에서 강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섰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대표들이 청계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은 증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가 있다면 어떤 도시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기술이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세계가 이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발표 후에 정말 많은 나라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아프리카의 케냐 대표는 우리나라 수도 나이로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남미의 브라질 대표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물론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똑같거든요. 조건이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청계천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4년 전 처음 청계천을 봤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의 작은 하천이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청계천 모델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유엔에서 발간하는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도 청계천이 주요 사례로 소개되고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교과서에도 청계천장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청계천을 모델로 한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더럽고 악취나던 하천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지금도 매년 수십 개 도시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청계천을 다시 방문해요. 변화의 원점이니까요. 그곳에서 다시 영감을 얻고 초심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감동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케인 씨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해요. 청계천을 처음 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도시들의 운명을 바꾸었거든요.
이제 저의 목표는 명확해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청계천처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꽃피는 도시. 청계천이 보여준 꿈이 이제 전 세계의 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아름다운 꿈이죠. 저는 그 꿈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청계천이 태어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공간이 말이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청계천, 정말 고마운 이름이에요.